안녕하세요. 봉조 벨기에에서 온 주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피로가 당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건강은 안녕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와 건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정모현입니다. 과로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거 있었는데 사장님들은 뭐 대략적으로 2,000시간 일한다는 거 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한 2,500, 2,000시간? OECD에서 이제 발표된 거 기준으로 1,91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OECD 평균은 1,71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근무 시간이 좀 적은 편인데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바캉스로 한 달, 두 달씩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여름이랑 겨울에 한 번씩 일주일씩 정도 이제 쉬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죠. 와, 저는 벌써 휴가를 한 4년 전에 갔었나?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날 그 정도로. 정도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과로로 이어지게 되고 몸도 피곤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과로하면 발생하게 되는 질병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시간 노동을 하면 과로사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거 외에도 우울이나 불안, 자살 사고 같은 정신질환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근골격계 문제라든지 신장 기능도 이제 안 좋아진다는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장시간 근무로 인해 그런 업무의 피로에서 또 좀 가중된 거 아닐까 또 싶긴 한데요. 근데 그런 경우도 혹시 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를 하다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은 전날 할당된 물량을 다 이제 처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4일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산재로 이제 승인이 되기는 했는데 코로나보다 과로사가 더 무섭다라는 절규를 하기도 했었죠. 과로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로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의 몸은 좀 이상이 생기고 지치더라도 잘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장시간 노동을 하면 이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수면 장애가 겹쳐 있을 때는 더 이제 심각한 건강 장애로 연결되기 쉽고 이제 퇴근 후나 아니면 주말에 좀 활동적으로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건강 증진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쉬고 싶죠. 그러면 안 되는 거 다들 아는데 그렇게 돼요. 에너지가 다 이사님도 소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로서의 과로인 건데 직무 긴장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업무 요구량이 많고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자율권이 너무 적으면 긴장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게 여러 연구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요구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워라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을 하면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은 좀 깨지기 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길게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노동 생산성 자체도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약간 맞습니다. 멍해지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네네. 과로를 하면 이제 피곤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생산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결근하는 거, 몸이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결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프레젠티즘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프레젠티즘이 뭐냐면 아픈데도 나와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이 문화 하는 것 같아요. 자체가 맞아요. 그런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업무 효율 같은 거는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연구팀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군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 손실이 6.6%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그 말을 이제 거꾸로 하면 근무 시간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면 오히려 이제 생산성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방금 이제 적정한 노동 시간을 이제 보장된다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거 관련된 사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사례가 북유럽에서 여러 가지 사회 노동 시간을 줄이는 사회 실험이 여러 차례 이제 시도됐거든요. 네네네. 네. 소득은 이제 유지를 한 채로 근무 시간만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노동자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심지어 생산성까지 좋아지더라 하는 게 여러 차례 연구 결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는 이게 생산성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도 행복하고 회사도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성은 그들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상황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도되고 있죠, 그런 실험들. 그래서 많은 유럽 친구들이 한국 사회 회사 다니게 되면 주로 생산성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확실히 해외 같은 경우는 가서 일만 하고 그리고 가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너무 길다 보니까 가끔씩 일만 하기 힘들잖아요, 사람이라서.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생산성도 이제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지게 될 테고. 장시간 노동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피로 예방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의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많이 하고 오래 해도 별로 안 힘들잖아요. 오히려 즐겁잖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면 과정을 즐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쫓기듯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번아웃 같은 것도 이제 잘 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일을 좀 줄여 보셔라, 이렇게 이제 좀 조언을 하긴 합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촬영하시는 거 즐겁죠? 즐거워. 이거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차도 다다음 차도 계속해서 남아서 해주실 거죠? 네,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래도 잘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경제 성장의 성공 사례를 만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전에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우리도 일은 좀 적당히 하고 일의 과정 아니면 삶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더 이상 또 개인의 삶을 희생을 할 게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우리는 이제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비잉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이겠죠. 휴먼 비잉 멋있네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